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구글 클래스룸 사용 안내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PC의 바탕화면을 보면 크롬이라고 있을 거예요. 크롬을 누르시면은 크롬 아이콘을 누르면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계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통 개인 지메일 계정도 있고 지수익 계정도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갈 때는 꼭 학교 계정, 지수익 교사 계정을 누르시고 지수익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해요. 학생들도 구글 클래스룸에 가입하고 나서 클래스룸이 갑자기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꼭 이렇게 오른쪽 위를 보고 학교 계정으로 계정을 변경해라,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식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점 9개 와플 탭을 누르면 여기 다양한 구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클래스룸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클래스룸에 접속됩니다.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에 처음 접속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요 플러스 버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저는 이미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를 누르고 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선생님들은 수업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학생들은 플러스를 누르고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수업 만들기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텐데요. 여기에다 만들고 싶은 반 이름을 맨 위에 필수 칸에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인 경우에는 자신의 반 1학년 1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2학년 1반에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영어 선생님은 2학년 1반 영어라고 자신의 학급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처럼 반이 생성됩니다. 어때요? 상당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번엔 학생을 초대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을 초대하려면 먼저 개설한 클래스룸을 클릭해 주세요. 이게 클래스룸의 첫 화면인데요. 보통 스트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스트림은 맨 위에 메뉴는 4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스트림은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룸에서 선생님이 게시하거나 공지한 내용들이 여기에 순서대로 게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자료도 만들고 과제도 만드는 공간이고요. 학생들과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이제 이 수업에서 많이 활동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 클래스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의 명단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학생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학생을 초대하려면 사용자 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현재 교사는 저밖에 없고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학생에다가 플러스를 누르고 학교에서 미리 부여받은 구글 지수익 학생 계정을 대략 한 32명이 되죠. 한 학급에. 표체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 학생의 계정을 가지고 한번 학생 한 명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 지식 계정이네요, 우리 학교. 자, 이렇게 하면 계정이 정확하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초대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한 명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활성화가 됐어요. 초대됨이라고 해서 이름은 남궁송산이고 이 학생에게 그 메일이 갔을 겁니다. 초대 메일이 갔고요. 제가 그럼 이 학생의 아이디로 한번 메일을 받아서 승낙하고 1학년 1반에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왼쪽은 학급을 개설한 선생님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방금 초대받은 학생입니다. 남궁송산인데요. 자, 남궁송산의
계정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G메일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초대한 클래스룸 초대 메일이 보일 겁니다. 그럼 메일에서 수업 초대 메일이 보이네요. 자, 메일을 확인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1학년 일반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라는 문자가 갈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 핸드폰으로도 알림 메시지가 갑니다. 자, 여기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바로 1학년 일반 클래스룸으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여기 수업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에러가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에러가 이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뭐가 잘못됐죠? 계정이 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는 사용하기 편한 면도 있지만 여러가지 구글 계정, 지수익 계정, 개인 계정, 또 가족들도 같이 쓰기 때문에 계정이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로그인할 때 반드시 지수익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에러 메시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남궁송산이었죠, 학생 이름이. 지수익 계정으로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고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처음에 겪는 에러가 이걸 거예요. 담임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계정, 학교에서 발급해준 계정이 맞니?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 학생으로 수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세요. 지금 제가 학생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이제 1학년 일반이 보일 거예요. 1학년 일반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고 지금 왼쪽 보이시나요? 왼쪽도 학생이 초대가 됐어요. 이제 활성화가 됐죠? 초대됨이란 문자가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학생이 들어왔고, 자, 왼쪽 교사의 그 클래스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용자에 지금 한 명이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조종내 출석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내 출석 확인을 하려면 담임 선생님은 클래스룸에 수업 탭을 누르시고요.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질문을 선택해 주세요. 질문으로 출석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창을 넓게 피겠습니다. 질문에다가는 오늘 날짜에 조회 또는 종례 출석 확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8월 7일 금요일 조회 출석 확인 8월 7일 금요일 조회 출석 확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는 출석뿐만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는데요. 형태는 단답형 또는 객관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출석 확인이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에다가는 조회 시간에 출석을 꼭 하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9시 10분까지 출석해 주세요. 출석 체크해 주세요. 이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옵션에다가 출석이라고, 결석은 적지 마세요. 출석만 하나 적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학생이 클래스 개요를 볼 수 있으면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제는 8월 7일 금요일 조회 출석인데요. 주제가 지금 없는데 8월 7일로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월 7일 금요일이라고 주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밑에 조회 출석 확인과 또 종례 출석 확인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질문하기로요. 그리고 기한은 조회 출석 확인이니까 8월 7일 조회 시간까지, 조회 시간이 오전 9시 10분이죠. 오전, 자, 이거는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9시 10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9시 10분까지 기한이라고 스트림, 게시판에 학생들에게 공지가 됩니다. 이 9시 10분 뒤에 출석을 체크를 하면 기한 후 체크라고 선생님에게 알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각한 거죠. 그리고 점수는 미채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만드시면 출석 확인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왼쪽이 교사의 클래스룸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눌러보면 현재 학생은 한 명이죠. 남궁송산 학생 1명. 할당 완료가 됐어요. 이제 이 학생이 제출하면 이쪽으로 1이 가겠죠. 자, 그럼 학생으로 한번 돌아와서 수업 출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학생도 수업을 누르면 물론 스트림에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스트림에 출석 확인이 됐네요. 자, 스트림 표시가 됐을 거예요. 자, 표시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떴어요. 스트림에 이제 공지가 떴어요. 출석 확인. 자, 요걸 눌러도 되고 수업을 눌러도 됩니다. 자, 학생이 들어가면 8월 7일 금요일 조회 출석 확인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출석 탭이 보이죠? 9시 10분까지 출석 체크해 주세요 라는 선생님의 말이 있죠. 출석을 누르고 제출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출. 그러면 자, 왼쪽에 선생님 클래스룸 볼까요? 자, 이제 숫자가 바뀔 거예요. 숫자가 할당 완료해서 지금 학생 하나가 제출했죠? 네, 제출이라고 뜨네요. 선생님은 이 제출한 학생 이 숫자를 누르면 누가 제출했는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제출했는지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남궁송산 제출함 기록보기가 있어요. 기록보기를 누르면 오후 10시 13분에 지금 제출했다고 뜨네요. 이걸로 아이가 조회 시간 9시 10분 전에 출석 체크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일주일 정도는 이런 기록을 보여주면서 늦게 들어오지 않도록 잘 안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교과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 교과 시간에 출석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교과 시간에 아이들 학생 초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1학년 일반 학생들 32명은 다 담임선생님이 초대를 해서 1학년 일반 클래스룸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일반에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초대를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초대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는 1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에게 1학년 일반 국어 수업 코드를 알려줘서 학급 게시판, 스트림에 수업 코드를 과목별로 적고 아이들이 수업 코드를 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수업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1학년 일반 국어 수업 코드예요. 아이들이 요것만 치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1학년 일반 담임선생님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스트림에다가 모든 과목에 1학년 일반 아이들이 참여하는 수업에 수업 코드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 수업 코드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게시를 하면 학생은 또 요 선생님의 요 게시 스트림이 보일 거예요. 네, 표시가 되었다고 뜨네요. 여기 떴네요. 자, 그러면 학생은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 클래스룸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학생도 요걸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해서요. 자, 학생은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 요 수업으로 나가서요. 플러스를 누르고 수업 참여하기에 수업 코드를 적으면 돼요. 지금 국어 수업 코드를 복사를 했죠? 참여하기. 이렇게 누르면 1학년 일반 국어 수업으로 쉽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쉽겠죠? 담임선생님께서는 자기 반 과목 수업 코드를 잘 정리해서 스트림, 게시판에 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벌써 남궁순산 학생이 수업 1학년 일반 국어까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일반 국어 선생님이 수업 출석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담임 선생님이 조회 출석 확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업에서 만들기, 질문. 자, 이번 창 한번 좀 크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조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날짜 8월 7일 금요일 2교시라고 할게요. 자, 과목명은 지금 이게 국어 클래스룸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출석 확인해 주세요. 자, 2교시가 10시 25분에 끝난다고 하면요. 여기다 안내를 써놓으면 되겠죠? 10시 25분까지 출석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으면 요거는 다 지워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답을 수정할 수 있으면 요 두 개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의 그
교과 관련 질문으로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토론, 서로 댓글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는 이걸 다 체크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개인적으로 출석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지 마시고요. 주제는 오늘 날짜를 만들어 주세요. 역시 큰 카테고리는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한도 2교시이기 때문에 2교시 시간에 맞게 8월 7일 금요일 2교시는 오전 10시 25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자, 이렇게 하면 10시 25분 안에까지 출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10시 25분 지나서 출석 체크를 하면 기한 후 체크라고 또 뜹니다. 점수는 주시지 마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질문하기. 단답형을 했네요. 이거 객관식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출석. 자, 출석. 질문하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수업에 대한 출석 확인이 탭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학생도 수업에 들어가면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떴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출석 확인해주세요. 자, 학생 입장에서 누르면 이렇게 탭이 보이죠? 출석, 제출. 자, 이렇게 하면 교과 시간 출석 확인이 되는 거고요. 교과 선생님은 그 시간에 요 클래스룸에 접속해서 아이들 요 카운팅 되는지 요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안 되는 학생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이렇게 제출한 학생 있죠? 기록도 한번 볼까요? 10시 21분에 제출했네요.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담임선생님이 조종내 화상 조종내 하는 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구글에서 만든 화상 프로그램인 구글 행아웃 밋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먼저 선생님은 그 클래스룸의 이 톱니바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조회나 종래 화상으로 한번 조회 종래를 해보겠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행아웃 미팅에서 학생에게 공개 미팅 링크를 생성을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 학생에게 공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저장을 누르는 순간부터 행아웃 미팅 화상에 참여하는 링크가 클래스룸의 학생들에게 보여집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링크가 이제 보여요. 이제 누르면 바로 선생님도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학생도 지금 이게 링크가 생겼어요. 활성화됐어요. 안 보이다가. 자, 학생도 이걸 누르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교과 선생님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화상 수업이 필요할 때는 이제 조종래와 다르게 이제 미리 공지를 하시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수요일은 뭐 화상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스트림이나 수업 때 여기다 가로치고 화상 수업 이렇게 공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다시 이렇게 화상 링크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 교과 선생님들도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거는 구글 행아웃 밋은 교사가 화상 링크를 생성한 순간부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사보다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교사보다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은 먼저 들어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또 아이들을 다 나가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을 누르시고 요 학생의 공개를 왼쪽으로 비활성화 시켜주시면 링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꼭 요거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생들이 링크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그 화상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사가 링크를 비활성화 시켰어요. 학생에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링크가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화상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많이 사용하는 화상 수업 프로그램 두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밋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도메인,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교사나 학생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화면 공유와 유튜브 공유, 그리고 자료 전송, 채팅, 회의 녹화 기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소회의실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예를 들어서 PPT를 화면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음성으로 막 판서도 하고 PPT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다가 동영상 같은 거를 같이 좀 틀어주고 싶어요. PPT에 삽입을 한다든지 영상이나 음성을 같이 전송할 때는 구글 밑에서는 교사의 음성과 컴퓨터 소리가 동시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또 하나면 16명 보기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만간에 49명으로 화면 보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주의할 거는 교사가 최종 퇴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의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화상방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회의를 종료하고 화상 링크를 클래스룸에서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학생에게 비공개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링크가 살아있으면 학생들끼리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줌은 뭐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 아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현재 교육기관 계정으로 학교 계정, 학교 지수익 계정이나 공직자 메일 korea.kr로 승인을 받으면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1회 그 무료 사용은 40분이 제한인데요. 현재는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요. 줌은 밑과 달리 기능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화면 공유, 음성, 컴퓨터 소리 공유 다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보드 공유도 되고요. 채팅, 자료 전송,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소회의실, 그룹 토의가 가능합니다. 학생 32명 정도를 뭐 4명, 4명씩 또는 5명, 6명씩 각각의 방에 모이게 해서 그 안에서 토론이나 발표를 하게 하고 선생님이 그 방에 한 번씩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소회의실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화질도 밑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선생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대기실에 일단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름, 아이들이 확인하고 수락을 해야 아이들이 화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회의 녹화 기능도 있고요. 현재 하나면 25명 보기가 가능한데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뭐 49명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줌은 밑과 달리 교사가 모든 회의를 종료시키면 회의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좀 편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수업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 1반 왼쪽은 선생님이고요. 오른쪽은 학생 화면입니다. 자, 선생님은 수업을 선택하시고요. 자, 만들기를 누르시고 이번에 이제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과제는 문서 유형의 과제를 구글 문서 유형의 구글 문서를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독서 감상문 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안내는 뭐 자세한 안내를 쓰면 되겠죠. 자, 과제를 선택하고 제목과 안내를 적으신 후에 자, 추가와 만들기 탭이 있는데요. 추가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불러올 거냐 또는 링크를 걸어서 뭐 어떤 링크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냐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거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링크 시킬 거냐. 자, 그리고 오른쪽에 만들기는 바로 구글 문서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구글 문서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의 실시간 저장, 공유, 그리고 교사 학생 간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한글 문서를 쓰시면 안 돼요. 구글 문서를 쓰셔야지만 종이 출력 없이 바로 선생님이 과제를 부여하면 학생들이 그 과제에다가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걸 평가하고 성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무리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구글 문서를 한번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문서를 선택하면 문서 탭이 열려요.
자, 이 문서는 선생님의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상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따로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구글 문서는. 그냥 쓰면 쓰는 대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니까 저장하거나 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독서 감상문을 300자 이내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표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글 문서에서는 이게 한글처럼 이쁘게 편집하거나 이렇게 만들 글씨체도 다양하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과제를 만들었어요. 일단 저장할 필요 없고요. 닫으시면 됩니다. 그럼 과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주의할 거는 여기서 학생에게 어떻게 과제를 부여할 거냐,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개인별로 학생에게 과제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선택해야지만 이 과제에 대해서 그 학생과 교사 간에 접속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학생은 교사에게 제출하고 또 질문할 수 있고 이 과제에 둘만의 접속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5명씩 조별 활동을 시키고 싶어요. 조별 아이들 5명이 하나의 문서에 작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에게 파일 수정 권한을 주시고 대상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요 5명의 학생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학생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과제를 만드시면 그 특정 지정된 학생에게만 파일 수정 권한이 갑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파일 보기 권한을 제공하면 모든 학생이 똑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수정 권한도 없고요. 이건 이제 자료 보여줄 때만 쓰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학생별로 사본 제공 이것만 선택하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8월 7일 금요일 수업의 과제니까 8월 7일 금요일로 선택하고요. 그리고 기한도 수업 시간 안에 내야 되니까 8월 7일로 8월 7일 수업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2교시기 때문에 오전 10시 25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수는 선생님이 생각한 점수를 주시면 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좋은 게 이 평가 기준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기준표를 누르고 기준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독서 감상문 쓰기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독서 감상문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과마다 있는 평가 기준, 성취 수준을 여기다가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3단계로만 적어볼게요. 100점, 등급은 A, 그리고 설명은 자신의 생각으로 독서 감상문을 창의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100점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100점, 90점, 이번엔 B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80점까지 일단은 3단계만 줘볼게요. 보통 중학교는 A, B, C, D 5단계가 있으니까요. 그 선생님께서 수행평가나 어떤 평가 관련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아이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면 아이들이 요걸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요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 학습 지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은 뭐 적당하게 선생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독서 감상문을 대체로 자, 저는 일단 우선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부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뭐 요 아래로 누르면 아래로도
항목이 또 열립니다. 영역이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쪽에 한 영역, 두 영역, 계속 5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기준표를 누르면 기준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과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별로 4번 제공도 확인했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과제를 부여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만들기를 바로 누르면 학생들에게 이제 그 과제가 바로 보이고요. 오른쪽 화살표 탭을 누르면 예약도 있습니다. 예약을 누르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창이 열리면서 부여가 됩니다. 예약을 눌러도 되고요. 그리고 아직 덜 과제를 완성하거나 더 할 말이 선생님께서 추가할 과제라든지 추가할 문구가 더 있다 그러면 일단 임시 저장을 누르셔도 돼요. 임시 저장을 누르고 나중에 다시 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과제로 한번 만들기로 학생들에게 보여지게 하겠습니다. 과제 만들기를 누르면 이제 학생 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과제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제가 만들어졌네요. 자, 아까 2교시 출석 확인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요 탭은 마우스를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이게 이쁘게 연결하면 되고요. 심지어 바깥에 있는 것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자,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출석 확인 학생이 했죠. 네, 제가 이제 아이고, 여기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가요. 자, 출석 확인했고 독서 감상문 쓰기 과제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아직 제출은 안 했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 학생 입장으로 클래스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과제까지 만들었어요. 자, 출석 확인도 제가 했고요. 과제가 있네요. 자, 이게 어떤 과제인지 한번 학생 입장에서 과제를 직접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보기를 눌러도 되고요. 학생은 이 과제를 그냥 바로 누르면 돼요. 그러면 구글 문서 창이 열려요. 자, 창을 좀 키울게요. 자, 독서 감상문 300자 이내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라는 선생님의 과제가 아까 보이죠? 그러면 종이 출력 없이 여기다가 바로 타이핑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대충 썼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아직 뭐 300자가 안 되지만 일단.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생도 구글 문서에서는 저장이나 뭐 제출하기 여기서는 없어요. 그냥 닫으면 돼요. 학생도 창을 닫으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제출하기를 안 눌렀죠. 제출하기를 누르려면 이렇게 과제 보기를 누르고 여기서 제출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 과제가 선생님에게 제출됐다라는 알림이 나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걸 평가해서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아직 제출 안 했지만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평가 기준표가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요. 독서 감상문 쓰기를 누르면 내가 어느 정도 하면 A, B, C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나오겠죠? 평가 기준표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제출하기 전에 일단 학생은 작성을 했어요. 자, 구글 클래스룸에서 문서는 클라우드에 실시간 저장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 학생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선생님 화면으로 학생의 과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선생님 탭이에요. 선생님 화면이에요. 자, 학생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눌러보면 지금 남궁성산의 과제가 있어요. 누르면 과제가 보여요. 어디까지 했는지가 보여요. 보이죠? 벌써 과제는 작성을 했죠. 근데 300자가 안 되죠. 그러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300자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게시를 하는 거예요. 이 비공개 댓글로 학생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학생으로 와봤어요. 자, 학생이 이렇게 왔네요. 선생님이 300자를 지켜주세요 왔어요. 근데 학생은 힘드나 봐요. 죄송해요. 그냥 제출할게요. 이런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학생은 제출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이제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웹캠을 켜고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쓰기 과제를 수행평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출했네요. 선생님이 지금 1학년 1반 국어에 들어와 보니 학생이 제출했어요. 그럼 300자까지 썼나?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근데 댓글이 벌써 나와 있네요. 죄송해요. 그냥 제출할게요. 돼 있네요. 300자가 안 돼요. 너무 성의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점수는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면 됩니다. 80점. 반환 누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제 평가를 했으면 이렇게 반환을 눌러주시면 학생에게 이 점수하고 뭐 이런 댓글들이 다 갑니다. 자, 그럼 학생 입장 한번 볼까요? 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점수가 들어온 거예요. 80점 써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시 제출하면 물론 그 클래스룸에는 몇 시에 다시 제출했다고, 언제 제출했다고 시간까지 다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선생님이 적절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완성도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끔 하고 싶으시면 뭐 다시 제출하게 해도 되고요. 한 번만 1회만 제출하게 하겠다 그러면 규정을 정해서 다시 제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퀴즈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클래스룸인데요. 수업에서 만들기를 클릭하면 퀴즈 과제가 보입니다. 퀴즈 과제를 클릭해 주세요. 창을 좀 넓혀 볼게요. 자, 이렇게 퀴즈 과제를 클릭하면 구글 클래스룸 내에서 구글 설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 편한 기능인데요. 이 구글 설문지로 간단한 수업 중에, 실시간 수업 중에 형성평가를 수업 중간이나 수업 끝나기 전에 서너 문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음으로써 수업을 잘 들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퀴즈 과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성평가로 해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의 형성평가 퀴즈입니다. 자, 바로 이 구글 설문지를 클릭하면 퀴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 퀴즈 과제로 설문지를 만들면 학생들의 성적을 여기로 클래스룸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보통은 구글 설문지 사이트에서 설문지로 퀴즈를 내면 설문지 응답에 가서 학생들의 응답을 확인하고 점수를 확인했는데요. 여기 퀴즈 과제를 클래스룸에서 만들면 성적을 바로 클래스룸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형성평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글의 주인공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식으로 만들었고요. 답안은 여기서 이제 1번 설득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점수를 안 줬네요. 점수는 한 문제니까 일단 100점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형성평가로 구글 퀴즈 설문은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필수로 해야 아이들이 응답을 하겠죠. 자, 저장할 필요 없이 다 저장됐습니다.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기준표 만드시려면 만드셔도 되고요. 주제는 오늘 8월 7일 금요일 2교시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기한도 이왕이면은 8월 7일 금요일 2교시로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클래스룸에서도 이 형성평가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학생의 입장으로 형성평가 퀴즈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만든 문제가 나오네요. 자, 주인공의 의도는 설득, 그리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누르면 이건 클릭할 필요 없고요. 또 학생도 마찬가지로 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선생님에게 제출됐을 거예요. 자, 제출함이라고 뜨네요. 그리고 선생님 클래스룸에서 한번
어떤 학생이 제출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출한 한 명이 뜨네요. 자, 그 숫자를 누르면 남궁송산이라는 학생이 퀴즈 설문을 제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적 가져오기를 누르셔야 돼요. 이제 창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성적을 가져오기를 눌렀더니 성적이 떴어요. 남궁송산은 100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아직 초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이 이 점수를 확인했는데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구글 클래스룸의 모든 과제는 선생님이 과제를 만들고 학생이 제출을 하고 선생님이 그걸 다시 채점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이 자기의 점수와 선생님의 피드백을 볼 수 있거든요. 점수는 확인했지만 초안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다시 돌려주기를 해야 돼요. 자, 남궁송산의 점수를 돌려주기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면 과제를 반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요. 여기다 간단하게 멘트, 피드백 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학생이 내 알림을 받고 점수와 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질문하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하기는 출석 확인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자, 수업에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질문을 클릭합니다. 자,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출석 확인할 때 이 질문하기 기능을 썼는데 수업 중에 수업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은 단답형과 객관식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단답형으로 수업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불시에 수업 중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질문을 불시에 던지면 아이들이 댓글을 쭉 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잘 참여하고 있구나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하고 질문을 했고요. 단답형이니까 선택할 건 없고요. 따로 여기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자,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게 체크를 하면 토론이 됩니다. 또 학생이 답을 수정할 수 있게 하면 학생이 답도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공개로 학생의 답변만 듣고 싶다,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체크를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마찬가지로 지금 수업 시간으로 하고요. 기한도 2교시에 맞춰서 8월 7일 2교시니까 오전 10시 25분에 맞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점수도 뭐 주셔도 되고요. 점수를 뭐 미채점 하셔도 되고요. 단답형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학생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채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학생의 클래스룸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이 떴네요.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때 대답은 여기다 답변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공개로 선생님한테만 그 대답이 가는 거고요. 여기는 공개적인 댓글이에요. 학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요거는 비공개 댓글인데 지금 선생님의 질문에는 요 내 답변 요 칸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졌으면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선생님이 클래스룸에서 질문하기에 답변한 친구를 이제 숫자를 클릭하면 남궁송산 학생의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네요. 수업을 잘 들었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자료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만들려면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자료를 선택해 주세요. 자, 자료는 1학기 기말고사 참고 자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다양한 수업 관련 활동 관련 자료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구글 드라이브에서 선생님의 뭐 문서나 동영상 자료를 올려도 되고요. 어떤 링크를 걸어도 되고요. 또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려도 되고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유튜브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중학 국어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많이 있네요. 자, 13분짜리 한번 링크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고요. 과제기 때문에 뭐 학생에게 뭐 사본 제공, 뭐 보기거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주제만 수업 날짜만 선택해서 이렇게 게시하시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자료나 과제를 제시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게시물 재사용입니다. 자, 한 반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4반, 뭐 5반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 여러 반에 똑같이 게시물을 올리고 싶어요. 일일이 올리는 건 너무 번거롭고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게시물 재사용을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수업에서 만들기를 누르시고 게시물 재사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클래스룸에서 만들었던 게시물, 과제, 자료 등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료니까 EBS 지식 채널을 한번 다른 반의 교과 수업에, 내 교과 수업에 한번 그대로 재사용해 보겠습니다. 재사용 누르시면 창이 뜹니다. 자, 창이 뜨면 EBS 지식 채널 재사용할 때 살짝 수정을 해도 됩니다. 중앙영어 대치동 중앙문법이 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1학 1반 국어에서 1학년 1반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1학년 1반과 제가 만든 테스트반 이 두 반에 그대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주제도 그대로 복사해서 게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 1일 2교시로 하지 않고 저는 8월 7일 금요일 2교시로 해보겠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2교시로 해서 그대로 1학년 1반과 테스트반에 게시가 됩니다. 그럼 EBS 지식 채널이 1학년 1반과 테스트반에 게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진 테스트반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업을 누르면 여기 EBS 지식 채널에 들어왔네요. 8월 7일 금요일 2교시로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 게시할 때 요 날짜도 수정해서 게시물 재사용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재사용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에는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예약 기능이 없어서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1교시 시작 전에 수업을 올리셔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로웠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미리 만든 과제나 자료가 있다면 하루 전 또는 일주일 전에 해당 날짜에 정확한 시간에 예약해 놓으시면 그 예약 날짜에 아이들에게 이 과제하고 자료가 보입니다. 자, 수업에서 만들기로 과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를 한번 예약을 해 볼게요. 자, 과제는 영화 감상문 쓰기 해놓겠습니다. 자, 뭐 추가로 뭐 여러분들이 과제에 관련된 파일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걸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자, 과제 만들기에서 오른쪽 화살표 아래를 누르면 예약과 임시 저장이 있습니다. 임시 저장도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임시 저장을 누르면 선생님만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제나 뭔가 수업 자료가 완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임시 저장하시고 계속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예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하고 날짜는 8월 7일 오전 12시로 이렇게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 누르시면 이 맞춰진 시간에 정확하게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 8월 7일 오전 12시가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알림 메시지와 함께 이 과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성적은 이 성적 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적 탭을 열고 이 창을 켜보겠습니다. 보면 모든 학생들의 해당 클래스의 모든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부여했던 성적들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출한 성적 기록을 보면 자세한 내용도 언제 제출했고 그때 나눴던 학생들과의 뭐 댓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적 탭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그동안의 그 학습 포트폴리오, 학습 관리가 가능하고요. 요걸 근거로 교과 세특 쓸 때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